네, 안녕하세요. 웰마스터 이준석입니다. 혹시 오늘 처음 오신 분들 몇 분 계시죠? 제가 이게 상징적인 의미가 칫솔 있잖아요. 이게 정말 중요한 의미가 같습니다. 여기서부터 출발했거든요. 실제 대부분의 방칸이나 여러 가지 다단계사들이 보면은 혐오용이나 건강식품이나 화장품 갖고 출발했는데 대표님과 이 칫솔은 되게 상징적인 의미를 가져요. 아까 이채호 국장님 사업 설명했듯이 칫솔을 갖고 오는 사업과 지금 물량 개런티라든가 여러 가지가 거기서 출발하기 때문에 오늘 처음 오신 분들 제가 하나씩 드리겠습니다. 이 자리에 처음 오신 분. 처음 오신 분. 또 처음 오신 분. 마이크 됩니다. 전혀 안 되죠? 되네. 네, 오늘 제 처음 보신 분들 제가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저는 원래 자동차 연구원 출신입니다. 직장 생활 한 10몇 년 하면서 직장 생활을 해갖고는 좀 자본주의에 사는 게 좀 순탄치 않겠다 생각했거든요. 그 전에 최근에 이제 저도 우리가 살아오면서 대부분이 저도 제가 나이가 들어서 자본주의에 산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전에는 항상 저도 뭔가 이렇게 이념 속에 살아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건 좀 아닌 것 같다. 그런데 직장 생활에서는 별로 이렇게 썩 비전이 안 보였기에 밖에서 제 사업을 하다가 밖에 나왔거든요. 그 나오면서 경험이 없으니까 되게 넘어졌죠. 이렇게 넘어졌다 해서. 아마 애터미 하신 분도 그럴걸요. 지금 하시다 보면은 실제 만만치 않을 거예요. 경험을 안 해봤기 때문에. 어렵고 쉽고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근데 딱 한 가지는 있어요. 제가 뭔가 해야 될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지 쉽고 어렵고 선택한 게 아니거든요. 여기 계신 분들한테 그 얘기를 하고 싶어요. 와서 이걸 하다 보면 어렵고 쉽고 그런 얘기를 논할 게 아니고 실제 내가 해야 될 이유가 있는지, 내가 만약에 안 하면 내 가족에 대해라든가 내 가족의 경제적인 문제라든가 내 노후 문제라든가 자식의 문제가 해결될 방법이 있으면 내가 그거에 대해서 어렵고 쉽고 논하겠지만 그럴 여건이 아니면 좀 다른 환경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기 계신 분들한테 그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아마 이채호 국장님 얘기 때 때문에 됩니다. 저희가 안 해도 성장을 해요. 하지만 그게 되는 거하고 내 인생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을 수도 있고 누군가한테는 있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저한테 되게 큰 의미가 있었어요. 내 남은 노후에 있어가지고 뭔가 실제적으로 만들어 가야 되겠는데 월급 아닌 다른 거. 제가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이런 얘기입니다. 저희가 경제적으로 돈을 버는 방법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실제 내가 월 직장 생활 다니는 돈을 버는 방법하고 아니면 뭔가 만들어놨고 돈이 들여오게 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두 가지. 근데 가장 그동안에 우리가 늘 돈을 벌었거든요. 밖에 가서. 직장 생활하고 자영사업하고. 하지만 이거는 계속 끝이 없는 이 계속 다람쥐 쳇바퀴 도는 그 패턴 속에서 야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이 생각을 하죠. 뭔가 내가 돈을 모아가지고 투자를 한다든가 부동산을 산다든가 그런 욕심을 내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까지 나이면서 그게 안 만들어졌죠. 안 만들어지다 보니까 애터미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야 이걸 해야 되겠다. 애터미가 월급 소득이 아니고 버는 사업이 아니고 내가 어느 정도 노동을 해놓고 난 다음에 들어오는 사업이면 그거 해야 되겠다. 이래서 관심이 있었던 거거든요. 그러면 내가 이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 그게 여기서 얘기한 것처럼 시스템 소득이 될 수 있는지를 보는 것이 애터미입니다. 괜히 그냥 엉뚱한 데 가서 헛시간 날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자신있게 얘기를 해요. 여기 오신 분들한테 제가 얘기하고 저 역시 제가 애터미가 시스템 소득이 가능했기 때문에 하는 거고. 그래서 애터미가 그럼 쭉 걸어온 역사가 있거든요. 그게 될지 안 될지 한번 쳐다보자고요. 그럼 저희가 사업으로 보면은 실제 사업은 전체 시장 자체를 다 봐야 돼요. 내가 장사 몇 개 할 거면 아닌데 내가 어떤 분야에 들어가서 요식업을 하든 부동사업을 하든 유통업에 들어가면 그 시장 흐름을 봐야 되는 거거든요. 내가 경쟁력이 있는 부분이 우리나라 전체 시장 규모가 2022년도로 한 저 정도 됩니다. 그 속에 직접 판매 분야가 있어요. 그리고 일반 유통, 직접 판매 좀 이따 나오겠지만 일반 유통 부분이 있고 전자상거래 부분이 있고 굳이 저 속에 들어가면 이렇게 돼 있어요. 방문 판매라는 업이 들어가 있어요. 구분되어 있는 게. 그리고 그 속에 또 하나가 다단계 판매라는 업종도 들어가 있어요. 저게 한 14조 정도 됩니다. 근데 저 다단계 방판 쪽에는
방문 판매도 있고 후원 방판도 있고 다단계 쪽에도 들어가면 뭐 네트워크 마케팅 이런 분류가 되어 있는데 이 속에 들어가 있어. 현재 애터미 몰에 속해 있는 게 이 영역에 속해 있습니다. 이런 회사. 근데 이 회사 중에서도 가장 여기하고는 좀 이따 법조문에 들어가면 나와요. 방판하고 다단계 판매하고 차이가 뭐냐면 보통 우리 유통을 하면 1단계만 해당되는 게 유통이거든요. 내가 누군가한테 파는 거잖아요. 마진을 챙기는 걸 보통 유통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과거에 미국에서도 그래서 프랜차이즈가 처음 불법으로 됐던 게 뭐냐면은 유통이라는 건 내가 누군가한테 소비자한테 전달하는 건데 그걸 누군가 타인이 그걸 유통을 시켰을 때 거기에 대해 이득을 취한 거에 대해서 불편하게 생각을 했던 거거든요. 그게 이제 세월이 바뀌어가면서 그게 합법화된 거죠. 방판 같은 경우는 나를 통해서 내가 직접 유통을 한다든가 누군가 그 다음에 내가 매니저 역할을 할 때 내 다음 단계에 유통시키는 거. 근데 이거 다단계라고 하면 이제 3단계 이상부터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뭐가 문제가 되냐면은 우리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 내가 물건을 팔고 난 다음에 하자가 생기면 반품하잖아요.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 근데 여기는 전혀 문제가 안 돼요. 1단계, 2단계. 근데 3단계, 4단계 넘어가면 문제가 되기 시작하죠. 그래서 반드시 우리나라에서는 다단계 업적에 등록을 하면은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 공제조합에 어느 정도 공제 보험을 드려야 돼요. 이 정도. 그리고 자본금도 일정 규모 이상이 돼야 되고. 그런 회사가 한 110개 정도 돼요. 그 중에서도 약간의 이렇게 한 7개 정도가 매출이 이렇게 큰 회사들이 있어요. 요 회사는 어떤 거냐면 직접 방판 회사에서 이렇게 다단계 판매에서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제품을 먹다 보니까 필요에 의한 사람들이 있어요. 몸이 아프다든가 그 화장품에 관심이 있다든가 그런 분들은 내가 굳이 처음에는 약간의 강매 비슷하게 권유해서 팔았는데 좋다 보니까 이제 자발적 구매가 되기 시작하는 경우가 생겨요. 그 다음 매출이 이 정도 커져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여기 보면은 뭐 방판이 있고 다단계 있고 네트워크 마케팅 하는 게 통칭 들어가서 약간의 미묘한 차이는 있지만 약간은 구분은 돼 있어요. 조금 더 들어가 볼까요? 우리 법조문에 보면은 세법상 방판권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법률적으로 세법 방문 판매 등에 관한 2조 2호에 등록이 되어 있어요. 여기 보면은 방문 판매업자가 판매를 통해서 마진을 챙기는 방판이라고 해요. 밑에 보면 누가 하냐? 판매 기술이 능한 사람들. 그리고 영업을 잘하는 분들. 그리고 상품에 대한 지식이 없지 그래서 잘 파는 사람들이 있어요. 써보지 않고 판매를 많이 합니다. 보통 일반 사람들은 잘 못하세요. 전문적으로 방판하신 분들 잘 하십니다. 두 번째 들어가거든요. 약간 다단계 판매라고 하죠. 이거는 우리나라 2조 5호에 등록이 되어 있어요. 여기도 똑같이 판매원들이 하는 일. 없죠. 근데 여기 들어가면 세부적으로 약간 여기 보면 3단계 이상이라고 되어 있는 거죠. 시간상 뭐 그냥 큰 아웃라인만 얘기하고 넘어갈게요. 이걸 잘하는 분들은 누구냐? 경험하고 약간 세일즈가 적용된 부분, 다단계 판매하시는 분, 잘하시는 분들 계세요. 그리고 전달한 사람도 안 써보고 그냥 파는 경우 되게 많아요. 화장품이 되게 고가잖아요. 40만원짜리, 100만원짜리. 근데 안 써보고 파는 경우 되게 많잖아요. 그리고 경험 판매 기술이 이렇게 들어가서 약간 소득이 되는 구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 더 들어갈게요. 네트워크 마케팅 이런 회사. 여기도 뭐냐면 우리는 방문 판매법 2조 11호에 열거가 되어 있어요. 밑에 가면은 여기는 약간의 이제 사업적인 성향이 들어가요. 그래서 여기는 판매원이라기보다도 어떤 사업에 대한 권유를 하고 사업적인 특징이 들어가는 게 뭐 IBO라는 얘기를 많이 써요. 독립된 자영사업자. 여기 보면은 경험해본 느낌을 지인들에게 공유하면서 사업을 해보자 그러고 두 번째 약간의 시간과 인프라가 누적이 되다 보니까 약간 연금성으로 수익이 발생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 주변에 보면은 A사를 했다든가 N사를 했다든가 그런 사람들 보면 지금도 이런 연금성을 벌고 있는 분 계십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네트워크 마케팅 경험 플러스 느낌을 공유해서 이게 조직이 확산되면서 커가는 구조죠. 근데 이제 또 하나 넘어갈게요. 분류를 전체에 대한 일반적으로 훑어보는 일반 유통 보면은 약 240조가 넘어가는데 편의점, 슈퍼마켓, 백화점, 렌탈, 대형마트 이 정도 규모 됩니다. 그리고 전자상거래 시장은 제가 얘기 안 해도 이렇게 엄청 큰 거 알죠. 근데 제가 이걸 열거한 거는 왜 그러면 애터미 우리가 관심이 돼 있냐? 애터미가 여기서 출발을 했어요. 다단계 시장에서.
하지만 애터미가 어디로 왔냐? 이 시장으로 아까 조금 전에 이채국 부장이 설명했죠. 이 시장으로 왔기 때문에 저희가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게 시스템 사업도 되고 실제 자원소득도 되겠다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럼 조금 더 들어가 보자. 역사를 보면은 흘러가 볼게요. 과거에 우리나라의 다단계 판매 시장의 성장된 역사를 한번 쭉 볼게요. 98년부터 짧게 볼게요. 99년도부터 성장되었는 애근 애터미 들어와 있지도 않아요. 이게 성장적 우리나라의 많은 다단계 방판 회사들이 성장된 구조입니다. 아마 이름 많이 들어본 회사도 있을 거예요. 계속 생겼다 없어지고 생겼다 무시 많이 하죠. 근데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시간을 많이 보내고 계세요. 그래서 하지 말라 그래요. 아마 여기 한 번씩 몸을 담아보는 분도 많이 계실 거예요. 2009년에 아직 애터미 나타나지도 않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시점에 2009년 지나서 2010년에 이제 애터미가 나오기 시작해요. 애터미가 등장했습니다. 2010년부터. 이제 그 이후부터 애터미가 다시 이 시장도 이끌어가기 시작해요. 이렇게. 2011년부터 계속 성장합니다. 혹시라도 주변에 지금도 밖에 나가면 다단계 방판 회사들 많은데 계속 골라봉처럼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여주는 겁니다. 애터미가 이 시장도 평정을 끌고 왔어요. 여기까지 성장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직판 시장에서도 애터미가 그 역할을 하면서 아까 우리 이채국 부장님이 얘기한 것처럼 제품의 경쟁력을 유통 자체 본질을 끌고 온 거예요. 여기까지. 여기까지가 2021년이고 우리는 그 다음 과정이잖아요. 여기 오늘이 지금 2024년이잖아요. 이걸 보고 하는 게 아니고 과연 애터미가 다음 시장 가는 게 성장 가능성이 있는가 보는 거죠. 그래프를 한번 보자. 우리나라 전체 시장을 볼게요. 여기 보면 그래프가 2022년까지 봤을 때 대형마트는 더 이상 성장 안 했다. 정치되어 있어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방판 시장은 더더욱 아예 딱 서 있어요. 그런데 그래서 이런데 가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성장되지 않는 시장에 가는 되게 어렵거든, 사업 자체가. 근데 어디만 성장되죠? 온라인 쇼핑만 계속 성장돼요. 근데 애터미가 이 방판 시장이니까 저쪽 온라인 시장으로 갔기 때문에 제가 관심이 있는 거예요. 매출액 한 그래프를 한번 보자. 2021년도 보면은 이제 그 파견의 차이가 납니다. 저쪽 MLM 시장에서 매출은 A사하고 비슷해요. 근데 여기 하고 싶어요. 회원수 자체가 완전히 틀리죠. 멤버수가. 유통은 여기 사이즈가 커야 돼요. 매출도 커야 되고 회원수도 커야 돼요. 매출만 가지고는 이게 경쟁력이 없습니다. 요즘 세상 플랫폼 시대라 그러죠. 우리 똑같은 수산시장 있죠. 어떤 수산물 다죠. 동네 수산시장하고 노량진 수산시장하고 사이즈가 다르죠. 그게 플랫폼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 회원수가 엄청 중요합니다. 애터미가 기존의 모든 다른 회사하고 차별화되는 게 여기까지 멤버수를 키워온 거예요. 그래서 2006년에 방판에서 시작을 했다가 여기까지 온 거예요. 2021년까지. 근데 지금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애터미가 플랫폼 시장에 가서 실제 플랫폼을 갖고 얘기하는 겁니다. 요즘 유통시장 전체 여기서 대부분 저기 온라인 홈쇼핑, 아니 저기 인터넷 쇼핑 다 하시죠? 그 영역으로 들어온 겁니다. 근데 초창기는 그러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아까 애터미몰에, 그게 애터미 두 가지 가지고 있습니다. 애터미몰하고 아점을 두 가지가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 아까 2020년 정도까지 성장된 게 저 애터미몰을 가지고 성장해 온 거예요. 그리고
2021년부터 본격적으로 아장홀에서 인터넷 쇼핑으로 해서 쿠팡처럼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어느 영역에 들어가나 이채 국장님이 얘기했으니까 더 이상 얘기 안 해. 여기 보면 모든 이제 국내 대형 프랜차이즈 다 들어오기 시작하고, 그리고 저기 자동차 보험들 들어오기 시작하고, 생활보험도 다 들어오기 시작하고, 교보험, 기타 다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아마 본사에서 얘기하는 거죠. 자동차도 들어올 거고, 주유도 들어올 거고, 모든 게 들어올 거란 얘기를 해요. 이 시장, 교보험도 들어오고, 핸드폰 들어오기 시작. LG, 삼성 다 들어왔죠. 차별하게 보이는 거죠. 기존에 다른 시장하고. 그래서 저희가 관심이 있는 거예요. 혹시라도 예전에 애터미를 보고 예전에 다단계를 접해도 그거 자꾸 잊어버리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우리 2024년이잖아요. 제가 가끔 얘기하죠. 사업을 했는데 예전에 잘 됐던 걸 할래요? 지금 잘 되는 걸 해요? 앞으로 잘 되는 걸 해요? 앞으로는 비전을 봅니다. 애터미가 이렇게 상상되고 있습니다. 그럼 국내 플랫폼의 대표적인 거 한번 몇 가지 볼까요? 그래서 애터미는 실제로 이게 지구상에서 지금까지 이런 회사가 없어요. 단 한 번도. 전 세계 최초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보통 코스트코 가도 가끔 이 코스트코 양재동에 가죠. 그럼 거기 두 가지 보여요. 카클랜드라고 자사 브랜드가 있어요. TV 상품. 그리고 나머지 입점 상품. 이마트에 가도 노브랜드라는 제품이 있어요. 자기네 자사죠. 그리고 입점 제품. 애터미에도 애터미 몰 자체가 애터미 브랜드가 있고 입점 상품이 MB 상품이라고 그래요. 내셔널 브랜드. 생활 자체가 전체가 다 민스가 되는 거예요. 이래서 애터미가 유통으로 가는 거예요. 이 애터미에서 생기는 포인트, 그리고 아장홀에서 생기는 포인트가 누적돼서 저희 측에 들어오는데 이제 시작이 불가한 거예요. 대표적으로 플랫폼의 대표적인 회사가 볼까요? 카카오톡. 10년 전에도 무료 문자를 시작했죠. 지금 이 영역 다 가죠. 이걸 보여주는 이유가 애터미도 이렇게 갈 거라는 게 보여주는 거예요. 카카오톡. 대표적인 회사 또 쿠팡. 쿠팡이 이렇게 성장했어요. 2010년에 만들어진 겁니다. 매출이 1조 했다가 지금까지 이 정도 갔죠. 아마 쿠팡이 내가는 게 뭐죠? 아마존을 담고 싶다고 쿠팡 없이 어떻게 살았을까? 매일 얘기하죠. 여기 쿠팡 물건 한 번도 안 써보신 분 없을 거예요. 그거 다음 것도 안 써. 여기도, 카카오톡 여기도 안 써본 분 없죠? 여기 안 써본 분 없잖아요. 그 다음 거 볼게요. 여기도 안 써본 분 없죠? 이건 좀 다르게 얘기해요. 네이버는 검색 엔진을 시작했습니다. 이건 네이버는 좀 독특해요. 고객 데이터량이 엄청납니다. 그리고 요즘 AI 시대에 얘기하죠. 여기 하이퍼클로바 X라고 AI 생성 모델을 갖고 빅데이터를 가지고 있어요. 네이버. 그런데 우리가 보는 거죠. 카카오가 어떤 장점을 가지고 있고 쿠팡이 어떤 장점을 가지고 있고 네이버가 어떤 장점을 가지고 있고 그러면 우리가 과연 애터미는 어떤 장점을 가지고 있는 거 보는 거예요. 애터미 2010년에 시작했습니다. 딱 타이틀이 고객의 성공을 기업 목표로 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 절대 품질, 절대 가격을 해갖고 성장됐고 밑에 보면 이게 애터미가 추구하는 겁니다. 백화점이나 할인마트는 물론 홈쇼핑이나 온라인 쇼핑 등과 경쟁하는 유통 채널을 만들 거다고 애터미 박한규 회장이 초기부터 시작을 한 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은 애터미 창업자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기존의 사업자도 아직도 계속 다단계 방판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창업자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애터미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다단계 방판 생각을 뛰어넘는 생각을 하라 그래요. 본사는 그렇게 해서 지구상에서 최초로 이걸 해보는 거예요. 전 세계 글로벌. 전 세계 58개국, 약 27개국이 동시에 전산으로 연결되어 있죠. 지구상이 최초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법인이 나가서 지구상에서 27개 법인이 나가는데 애터미가 법인 나갈 때보다 물류 유통체를 다 만들어 놓고 계시죠. 여기를 보십시오. 매출이 2021년 기준으로 국내 외국이 커지기 시작했어요. 애터미 이제 시작이 불가합니다. 애터미 박한규 회장이 100조 갔다 그래요. 100조. 근데 전 세계 직접 판매 시장에 전체 매출이 100조밖에 안 돼요. 그럼 박한규 회장은 늘 그러죠. 100조 간다는 게 지금 방판 다단계 시장에서 얘기하는 게 절대 아니다.
근데 모든 사람이 인터넷 쇼핑몰 다른 데 굳이 갈 필요 없는 세상을 만드는 게 애터미가 추구하는 거예요. 이게 애터미 특징입니다. 그래서 플랫폼이라고 얘기를 해요. 플랫폼의 대표적인 회사들이 있죠. 미국의 아마존, 알리바바, 한국의 쿠팡. 조만간에 근데 애터미도 등장할 겁니다. 아직은 이제 되게 어려 보이죠. 2년도 안 됐어요. 3년밖에 안 됐으니까. 하지만 본사가 추구한 거고, 저희도 그것 때문에 여기 들어온 거예요. 비전 때문에. 잠깐만 쿠팡하고 한번 비교해볼까요? 애터미하고 쿠팡. 공통점. 그냥 회원 가입하면 됩니다. 돈 내는 얘기 아무도 안 하죠. 아무도 안 해요. 그냥 가입하면 돼요. 두 번째. 여기는 우리 홍보에 대해서 우리 광고하잖아요. 쿠팡은 누군가 엄청나게 광고하죠. 알리익스프레스 누가 광고하죠. 덩치 크지고 맨날 광고하잖아요. 그거 다 가져가 줄 수 있고. 제일 우리가 하죠. 실제적인 경험치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사업자의 조직 매출 규모가 많고 우리가 지분을 가져오는 거예요. 여기 누가 가져가냐면 투자자들이 가져가는 거죠. 지금부터 애터미를 볼 때는 내가 정말 플랫폼 사업을 했다고 생각하십시오. 아직도 4년 전에 5년 전에 경험치에 다당된 네트워크에 매몰되어 있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과거 경험치에 매몰된 분이 참 많으세요. 요즘 얼마나 세상이 빨리 바뀌나. 저는 제 자동차 회사를 나온 지 20년이 지났습니다. 근데 제가 20년 일한 지금 만약에 자동차 회사 가가지고 왕년에 내가 자동차 잘했다고 얘기하면 지금 그 친구들이 제 얘기 듣고 웃을까요? 아니면 되게 환영할까요? 되게 웃겠죠. 근데 아직도 여기 계시면 5년, 6년 전에 다른 경험했던 분이 와가지고 최근에 바뀐 얘기를 하면 되게 공감이 안 가죠. 그렇게 빨리 바뀝니다. 애터미는 그래서 저는 애터미 직원도 아니에요. 애터미 영업사원도 아니에요. 애터미하고 완전 동업 파트너 관계입니다. 애터미가 저는 인프라를 제공하는 거예요. 모든 전산 장비들 업체하고 조인해서 제품도 저한테 공급하잖아요. 저는 유통을 담당하죠. 애터미하고 파트너가 돼요. 전 세계 영역을 담당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보고 제가 사업을 하는 겁니다. 여기 계신 분들 그 얘기예요. 우리 전 세계 나가서 사업을 해보자고. 믿을만 하잖아요, 제품들. 전 세계 27개국 원서버 원 글로벌 이렇게 오픈해놔요. 무한 경쟁으로 계속 공급해주는 거고. 전산 장비들, 그 다음 온라인 장비들, 제품들. 상상도 못하게 애터미가 잘 하고 있습니다. 그거 믿고 우리는 전 세계 나가서 이거 해보자고 얘기하는 거예요. 한국의 좋은 중소기업 제품 전 세계 유통시켜보자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하나 생각할 게 있어요. 딱 사업을 하는데 전 출발 때부터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해 장사하고 사업은 틀려요. 요리사하고 가게를 경영하는 거하고 차이가 나듯이 장사하는 거하고 사업은 분명히 틀립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은 제품이나 서비스를 누구한테 제공해서 돈을 버는 일은 똑같아, 개념 자체는. 그럼 본인 스스로 내가 장사를 업으로 하시는 장사꾼인지 아니면 내가 이걸 기업적으로 생각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돼요. 장사는 보통 일회성입니다. 이익 중심, 마진 챙기는 거잖아요. 일회성. 많이 팔면 되잖아요. 하지만 기업은 좀 다릅니다. 사업은 관계 중심이 동업자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지속성이 돼야 돼요. 일회성이 아니고. 그럼 약간 내 전문성이도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 뭐가 만들어지냐? 성장 발전시키는 겁니다. 내 조직을. 그래서 아까 처음에 제가 쳐들어가 볼게요. 이게 시스템 설립이 구축되려면 뭔가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돼요. 그 조직이 결국 시스템입니다. 나로부터 출발되어 만드는 멤버십이 내 조직이에요. 그게 시스템입니다. 그게 결국 기업입니다. 그럼 여기 계신 분들이 생각해 보세요. 내가 장사처럼 하는지 이걸 사업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애터미가 시스템 소득이 되고 연금 소득이 되고 그런 소득이 된다는데 내가 물건의 덕급하게 몇 개 팔고 마는 건지 내가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지. 근데 우리 다 잘할 수가 없잖아요. 어떤 사업가도 다 잘하지는 못해요. 어떤 분은 대인관계 잘하는 분, 제품에 대해서 능력 있는 분, 조직 관리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가는 겁니다. 이 장사는 뭐냐면요. 내가 물건 팔고 나면 내가 없어지면 더 이상 수익이 없는 건데 이거는 뭐냐면은
내가 죽고 나도 계속 나와야 되지. 그걸 만들려고 저희가 하는 거예요. 애터미에서 그런 거에 관심이 있는 거고. 그럼 내가 이 분야를 가려고 하면 약간 전문성도 있어야 되고, 제품에 대한 지식도 있어야 되고, 이 회사 조직을 만들어가는 그런 경험치도 가져가야 돼요. 근데 지금은 좋은 게 좀 환경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이런 환경도 바뀌었지만 또 하나 들어가고, 과거하고 현재하고 되게 많이 바뀐 게, 요즘 사람들 트렌드를 보는 거예요. 옛날 같은 경우는 물건 이거 하는 사람들이 제품이 다양하지가 않았어요. 딱 최고가 정해져 있어. 자동차 뭐 벤츠 딱 이렇게 정해져 있으니까 돈만 많으면 사면 돼요. 근데 지금은 엊그제 신문 보니까 자기가 정말 돈 많으면 벤츠 안 사고 그냥 카니발 사겠다는 사람 되게 많더라. 지금은 비싼 게 좋은 게 아니고 자기한테 맞는 걸 사는 거예요. 옛날 같은 데는 과거에는 돈이 있느냐 없느냐 결정되는 거예요. 좋은 거 사니까 딱 정해져 있으니까. 좋은 집, 좋은 차, 좋은 물건. 간단해요, 옛날에. 근데 지금은 다양하거든요. 어떻게 되냐. 지금은 제품이 엄청 다양합니다. 자기한테 맞는 걸 사는 거예요, 지금은. 이거 선택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나한테 잘 맞는 게 뭐냐. 이래서 기회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예전처럼 무조건 좋은 거 비싼 것만 사면 우리한테 선택의 여지가 이제 세상의 다양성 된다 보니까 요즘은 비싸고 좋은 것뿐만 아니고 자기한테 맞는 걸 사람들이 선택을 해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 기업 광고도 잘 안 믿어 사람. 그리고 주변의 사람들, 친한 사람들, 자기하고 비슷한 사람들에게를 믿어요. 개인 취향이 엄청 중요하고 자기와 자기하고 비슷한 사람들에 대해서 의견을 존중하고 그리고 자신한테 소중히 여기는 사람한테 관심이 가요. 그걸 해주는 게 누구냐? 유튜버들이 그걸 해요. 나 가려운 데를 다 긁어줘. 그래서 그쪽으로 사람들이 몰려요. 요거를 이제 사업 기회로 보는 겁니다. 예전처럼 우리가 좀 연식이 오래된 분은 최고라고 만나서 지금은 좀 다양해요. 그래서 또 한 번의 기회입니다. 이게 됩니다. 어떤 기회냐? 1인 기업이 가능해요. 세상이 바뀌었기 때문에. 소비자에게 내가 전문성이 있으면 돼. 나만의 특화된 거. 지금은 가능해요. 우리 가끔가다 유튜버나 인플루언서나 이분들 성장되는 게 자기만의 딱 가지고 있는 게 있어요. 그 취향에 따라 가는 겁니다. 맞추면 정보를 제공해 주는 거거든요. 가능하죠. 애터미에서 충분히 가능합니다. 내가 그 헬스에 대한 기본적인 내가 전문화된 어떤 지식, 뷰티에 관련되는 거, 화장품에 관련되는 거, 건강에 관련되는 거, 다이어트에 관련되는 거, 그런 걸 가지고 있으면 얼마든지 가능해요. 1인 기업이 지금 가능합니다. 그럼 내가 전문성하고 고객이 얼마나 관심이 있는 부분입니다. 그럼 여기 계신 분들 애터미를 하면서 내가 이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는지, 아직도 박연하게 예전에 다단계 방판처럼 그냥 누가 하라니까 하고 왔다 갔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내가 조금 내 사업으로 내가 장점을 가지고 있는지, 그렇게 보시면 돼요. 엄청난 기회입니다. 그 기회가 뭐냐면은, 애터미가 정말 무한경쟁으로 엄청 그런 걸 제공을 잘해요. 나머지는 본인 몫이에요. 이래서 기회가 됩니다. 아까 우리 이채 국장님 사업 설명했는데, 이게 플랜이 10년짜리 플랜입니다. 혹시 여기 계신 분이 10년 동안에 지금부터 해서 월 1억 정도 벌 수 있는 다른 일이 혹시 있을까? 저는 이래서 했습니다. 이게 만약에 가능하다면. 첫 번째, 그러니까 좀 그동안에 내가 자본주의에 살았는데 부자가 되겠다는 생각을 잘 안 해왔다. 직장 다니면서. 그냥 일이 좋았어, 일이. 근데 여기 와서, 야, 이건 내가 정말 부자가 되려면은 두 번 다시 나한테 오면 플랫폼 사업의 기회네, 애터미가. 과거에 이렇게 해왔지만, 부자가 되겠다면 플랫폼 사업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두 번째 해 나가는데 이게 있어요, 과정. 이 그래프를 보면, 그래프가 이렇게 생깁니다. 근데 우리 머릿속에 이런 그래프가 아니고 항상 우리 직선 그래프를 가지고 있어요. 내가 노력한 만큼 가져가는 게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건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맨날 이 그래프 보고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애터미 돈이 안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또 딴 얘기예요. 돈이 안 되게 돼 있잖아요, 그래프가. 시간이 걸린다고 얘기했잖아요, 처음에. 이게 최대의 노력을 했는데 최소 결과가 나와요, 그래프상. 이게 반전되는 거 과연 얼마냐.
내가 최소 노력을 했을 때 최대 효과가 나타나는 언제 시점인가가 이게 그랬거든요. 주변에 가면 아직도 많은 사람이 그래요. 애터미 돈 안 된다. 듣기 너무 좋아요. 그래서 이걸 다시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니고 모든 일에는 특성이 있잖아요. 어떤 거든지. 더하기는 1 더하기 1은 2가 되고 1 곱하기 1은 1이잖아요. 특성을 얘기해 주는데 어떤 사람은 아니 곱하기인데 왜 더하기보다 작냐고 우기는 사람도 있을 거잖아요. 1 곱하기 1은 1이에요. 1 더하기 1은 2가 되고 특성을 얘기해 주는데도 왜 곱하기가 더하기보다 작냐 그러면 제가 뭐라 그래요? 얘기하죠. 초기에 이런 그래프 특성을 가지고 있다. 요것만 지나면 된다. 한 달에 우리 열심히 했는데 6만 원 달라고 나와요. 1년 열심히 했는데 1년 수입이 100만 원이래. 2년을 열심히 수입했는데 한 200이 됩니다. 그게 시간이 지나갑니다. 그게 어느 시점이나 내가 최대의 노력을 했는데 최소 수익이 나오는 점이 있고 그 다음에 최소 노력을 했는데 최대 수익이 나오는 시점이 있어요. 그 시점을 그래프를 보면서 특성을 이해하라고 해요. 애터믹 플랫폼 사업의 특성을 이해하고 지켜나가십시오 얘기하는 거예요. 밖에 나가서 다른 사람들 자꾸 기획 들이지 말고 내가 제 특성대로 가고 있는 거지. 지속적으로 해야 돼요. 우리 소득의 가치라 그랬어요. 이게 큰 게. 이게 정말 시스템 소득이고 자본 소득이라면 큰 겁니다. 우리 김영희 공장이 뒤에 계시지만은 개인적으로 쑥스럽겠지만 조금 전에 저한테 하나 책을 주더라고요. 부동산의 월락 세법에서 유명한 적이 나오는데 평생을 우리 부동산 업계에서는 정말 우리 김영희 공장 인플루언서 영향력이 대단히 큽니다. 그분이 저한테 정리해 준 거예요. 애터미 소득이 연금성 소득이면 이런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애터미 소득이 내가 200 정도 그러면은 CPM 소득, 부동산 가치로 따지면 300을 곱하면 되고요. 내가 200을 벌면은 이자 소득으로 600을 곱하면 된다고 이걸 정리를 해주더라고요. 그분이 정리한 거 이렇게 얘기해요. 여기 세일즈 마사가 되잖아요. 월 100만 원 정도 벌면 은행에 3억 정도 집어넣는 겁니다. 부동산 3억짜리 사는 거고요. 은행에 6억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계신 분이 만약에 한 2년 동안 해서 약 200 정도 고정된 수입이 나오잖아요. 그럼 2년 만에 부동산 12억짜리 사는 거고 은행에 24억 집어넣는 거예요. 아직도 이게 돈이 안 된다고 생각하세요? 됩니까? 개념을 이해 못하니까. 가끔 여기 계신 분들이 그러죠. 아니, 애터미를 저분이 왜 할까? 나 지금 보험에서 지금 1000만 원도 벌고 2천만 원도 버는데 그런 소득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그분들이 이해를 못하니까 애터미가 되게 작아 보이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크고 보여요. 여기 계신 분이 애터미라서 이 정도 되잖아요. 샤론에서 마다 정도 되잖아요. 조직이 만들어진 샤론에서 마다. 그걸 월 1000만 원씩 받잖아요. 60억을 버는 겁니다. 이게 작은 거예요. 보험이 2천만 원, 3천만 원 전혀 안 그래요. 각각 나서도 고소득자 만나요. 연봉이 3억이고 2억이래요. 전혀 안 그렇습니다. 소득의 특성이 다른 거예요. 그거 다른 거예요. 애터미 갖고 나서 이게 핀 갖고 다니시는 분들 보죠. 되게 우스워 보이는 게 아니에요. 정말 큰 소득입니다. 그래서 애터미 우리가 하자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뿐만 내 다음 세대까지. 나로 끝날 게 아니잖아요. 내 다음 세대. 여담을 하나 얘기할게요. 엊그제 본사 갔더니 그 얘기하더라고요. 애터미를 꼭 해야 되는 100살까지 안 죽는 겁니다. 안 죽어서 문제가 심각하다는 거예요. 아마 주변에 계신 분들 보시면 알겠죠. 최근에 통계 숫자를 한번 냈대요. 아마 1970년대 개띠들 1970년대 개띠들 대상으로 2023년 52세 됐을 때 딱 조사를 해봤더니 100명 중에 100명 태어난 중에서 2명 죽었더래요. 97.5%가 다 살아있더래요. 심각하죠. 아니 100명이 52년 동안 살았는데 2명밖에 안 죽었다는 얘기를 하죠. 100살까지 그대로 산다고 하니까 이거는 이제 문제가 돼. 끔찍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거기다가 애들 안 낳잖아요. 0.7, 출생률 0.7, 200명이 70명 애 만드는 거예요. 그 얘기하더라고요. 여기 계신 분들 100살까지 무조건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뿐만 아니고 내 자식을 위해서 100살까지 일을 해야 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대요. 그런 와중에서 뭔가 해야 된다는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생각해 보는 거죠. 하여튼 힘들고 안 힘들고 그런 얘기하는 거고, 내가 내 여건에서 이거 말고 다른 게 뭐 할 게 있을까? 노동할 거, 라이센스 있고 여러 가지 복잡적인 생각들을 많이 하실 거예요. 제가 얘기한 게 오늘 이후로 이 일이 다시 한번 기회에 들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두 번 다시 없는 기회입니다. 애터미가 되는 이유가 유통이잖아요. 근데 유통이 전 세계에 되려면 제품의 경쟁력이 있어야 하는데 한국의 경쟁력 위상 때문에 되는 겁니다. 한국의 IT 기술, 한국의 위상, 한국의 경제력, 한국의 제품력, 그게 다 결합돼서 두 번 다시 알 수 없는 기회가 온 거예요. 그 기회를 놓치고 그냥 지나가실래요? 실제 이 일은 여기 계신 분한테 한국에서 태어나서 지금까지 한국에서 공헌했잖아요. 한국 성장대. 그래서 여기 계신 분한테 정말 분명히 선물일 겁니다. 저는 그래요. 대통령이 하는 이유가 많은 경제적인 게 되면은 삶의 질 자체가 많이 올라갑니다. 우리가 사는 데가 돈만 필요한 건 아니잖아요. 모든 게 다 필요한데 경제적인 문제가 삶의 질을 엄청 올려줄 거예요. 시간적으로, 친구들 관계, 가족 관계, 본인의 성장들 다. 결국 삶의 질을 높여주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애터미가 그냥 지나왔다가 많이 흘러가시는 분 엄청 많으세요. 근데 그게 우리한테 또한테 기회가 온 거거든요. 그리고 코로나 전에 많은 분들이 했다가 약간의 변동상이 생기면서 많이 주변에서 관두신 분들 많습니다. 그게 또 기회예요. 애터미 성장됐습니다. 물론 이재호 부장님이 전반적으로 기본 개념 설명했고 또 일부지만은 제가 오늘 또 얘기했고 다음 부분에 또 다른 부분을 얘기해드릴 시간이 있을 겁니다. 여기 계신 분한테 오늘 제가 얘기한 게 지금 2024년 5월 19일 시점에서 앞으로 내가 뭔가 선택해서 내 삶 전체를 바꿀 수 있는 그런 충분한 기회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제 강의 마치겠습니다.